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한데요. 네, 이제야 한파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나갈 때 방한 대책 단단히 하시고 마스크 꼭 쓰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화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어제 오늘 해서 날씨도 쌀쌀한데 암호화폐 시장도 한파가 부는 것일까요? 네, 주요 암호화폐 하락폭이 무섭습니다. 현재 그리 좋지 못한 암호화폐 시장 상황에 마찬가지로 안 좋은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신규 지갑 주소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61%라고 하는데, 네, 크립토 공식 플랫폼 젠글에 따르게 되면 2월 17일 18시 기준 24시간 넷 비트코인 네트워크 신규 지갑 주소가 35만 7,920개로 전날 대비 3.80%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활성 지갑 주소는 66만 8,614개로 2.61% 감소했다고 하는데, 현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비트코인의 신규 자금이 조금씩 덜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네, 이 소식과 더불어서 2019년 일본인의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은 오히려 감소했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인 JVCEA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VCEA 조사 결과 2019년 일본인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JVCEA는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19개사를 대상으로 한 2019년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를 공개했는데요. 네, JVCA의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2019년 일본의 현물 거래의 활성 계좌 수는 125만 개에서 143만 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2018년 말 세계적인 약세 영향도 있었을 뿐더러 암호화폐 시장은 2019년 초부터 초봄까지 정체가 있었었죠. 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활성 계좌 수는 매월 평균 약 0.5% 성장하면서 지난해 4, 5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이후는 매달 1%를 넘는 수준에서 계좌 수가 증가를 했는데요. 네, 일본의 활성 계좌 수가 연중 견조히 증가한 반면 일본 투자자의 암호화폐 보유 상황은 통화에 따라 격차가 났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연중 약 1.32% 보유량이 감소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을 구입하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송금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죠. 네, 해외 거래소에서는 일본 거래소보다 많은 알트코인이 상장되어 있으며 그러한 통화는 비트코인 등 주요 통화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또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네, 이러한 경우는 일본의 투자자가 본래 보유하고 있어야 할 비트코인은 JVCA의 데이터로서 집계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각 통화의 엔화의 보유 비중은 비트코인이 가장 높은 약 55%, 리플 XRP가 이어서 약 30%, 비트코인의 보유 비율은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에 수반이 연중 증가한 반면 XRP의 경우 2019년 가격이 하락을 한 결과 점유율 또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일본인데 과연 2020년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어려워 안 좋은 소식들도 나오는 반면 긍정적인 소식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는 109,604 해슐레이트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4.58% 상승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 디베이에 따르게 되면 17일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슐레이트가 전일 대비 4.58% 오른 10만 9,604 해슐레이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해슐레이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 파워죠.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채굴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요. 네, 요즘 해슐레이트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한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겠죠. 네, 이러한 해슐레이트의 상승과 더불어서 고래들의 보유량은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켄 거래소는 100에서 1000 BTC를 보유한 고래들이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은 100에서 1000 BTC를 보유한 비트코인 거래가 더 많은 것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14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크라켄은 2020년 1월 3일부터 고래 주소 수가 정체되어 있으며 1월에는 10에서 100명의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네, 100BTC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은 좀 더 지켜보며 기다리다가 매집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2020년 두 번째 달로 접어들면서 관점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네, 크라켄은 1월
11월의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 100에서 1000BTC를 보유하는 투자자들의 증가가 뒤따랐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래소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검증된 패턴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10에서 100BTC의 보유자들이 곧 100에서 1000BTC의 보유자들의 매집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얘기를 한 것이죠. 네, 크라켄은 이것은 1000에서 10,000BTC의 보유자들의 감정이 새로운 축적 단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언급을 했는데, 네, 지난달에는 블록체인 정보회사인 글래스노드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소 비슷한 축적의 감정이 나타났음을 언급했습니다. 네, 2018년 바닥 형성 이후 0.1에서 1BTC 사이를 보유한 주소수가 10%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현재 큰 고래들이 이제 비슷한 감정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이 2020년까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크라켄은 앞으로 몇 주, 몇 달 내에 누적액이 마무리되고 변동성이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전망을 했는데요. 네, 위험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의 일련의 거식 경제 사건들에 대항하여 증가를 했는데요. 네, 미국이 1월 3일 이란 군부 실세죠. 이제 솔레이마니의 사살에 따른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신흥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인식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위험이 나타나고 있죠.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영향으로 인해 세계 증시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동시에 위험 회피 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1,700억 달러를 이제 투입해서 경제 위기를 막으려 할 때 비트코인이 급증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제 거대 투자자들이 정부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이전될 수 있는 자산인 암호화폐에 노출되도록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죠. 네, 고래들이 비트코인 매집의 증가가 현재의 약세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5월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이죠. 이 반감기의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언급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CEO는 비트코인 반감기 호재가 아직 반영이 안 됐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안토니 팜플리아노가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 네, 안토니 팜플리아노의 경우 이제 반감기가 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을 한 거죠. 네, 이 안토니 팜플리아노 말고도 반감기 때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언급한 애널리스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차트의 장기 추세와 패턴에 초점을 맞춘 저명한 애널리스트 누냐 비즈니즈의 경우는 반감기 전 가격 급등을 점쳤고, 미국 투자 리서치 전문 업체 펀드 스트레스의 경우에도 2020년 암호화폐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투자 수익률이 100% 이상을 기록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블록체인 전문 투자회사 판테라 캐피탈의 파트너 투자자 폴 베라디 타켓도 이제 최근 2020년 5월 진행 예정인 비트코인 반감기는 비트코인 시장에 상당한 상승세를 일으킬 것이다 언급을 했지만, 이와는 반대로 반감기가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네, 블록체인 미디어 유투데이는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 스큐를 인용하면서 작년 2분기 라이트코인의 반감기와 같이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팔라라는 얘기가 재현될 수 있다며 비트코인 반감기는 시장의 기대감만큼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 전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과연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약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스텔라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스텔라가 미국 블록체인 협회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텔라 개발재단인 미국 블록체인 협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스텔라 루멘의 개발사 스텔라 개발재단인 2월 13일 미국의 업계 단체 블록체인 협회에 가입했다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에도 통하는 조직에 가맹함으로써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시작으로 한 관계 각사의 정보 공유를 실시해 이제 법률이나 규제 검토에 협력한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 블록체인 협회는 현재 이제 코인베이스와 크래켄이라는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맹을 했죠. 네, 제로엑스와 컴파운트라고 하는 탈중앙화 금융 이제 디파이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폴리체인 캐피탈 등의 투자 회사도 가입이 되었습니다. 네, 2019년 10월에는 리플 XRP도 이제 리플사도 가입을 한 것이죠.
네, 협회 활동은 이제 미국의 정책 입안자에 대한 블록체인 등 차세대 금융 관련 기술의 지식 공유를 주안점으로 하는데 스텔라 개발재단은 협회에서 스텔라와 그 생태계 시스템이 가진 미래상을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을 비롯한 관계 각 회사와 공유함으로써 이제 법률 및 규제 책정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스텔라 루멘의 블록체인은 이제 IBM이 계획하는 국제 송금 네트워크인 블록체인 월드 와이어에도 채용이 되죠. 네, 이 스텔라의 형제 코인인 XRP에 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네, 가짜 이제 XRP 에어드랍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사기꾼이 이제 리플 XRP 에어드랍에 대해서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사기꾼들이 창의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다. XRP가 새로운 사기성 에어드랍의 캠페인 대상이 되었다. 2019년 말부터 이곳저곳 유튜브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다행히도 그들은 원시적인 방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을 발견한 것은 생각보다 쉽다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기의 메커니즘은 분명히 그것의 기획자들 상상력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네, 그들은 유튜브에서 블록체인 부문의 유명한 인물들의 오래된 인터뷰를 방송하는 스트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유투데이는 이전에 라이트코인의 찰리 리와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을 가장한 그런 쇼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며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사기꾼들은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오래된 인터뷰를 이제 무한히 반복하는 채널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네, 비디오 아래의 설명란에는 XRP 에어드랍에 참여하라는 초대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사용자가 링크를 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된 기사로 이동이 된다고 합니다. 네,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1000XRP에서 100만 XRP 사이의 기부 주소로 이제 보내면 되며, 우리는 즉시 당신이 보낸 주소로 5000XRP에서 500만 XRP까지 되돌려 보낼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즉 5배로 보내준다는 것이죠. 이에 속게 되면 투자자들은 최대 약 3억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사기를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메이저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 라이트코인, 바이낸스 코인 등은 앞으로 절대 에어드랍을 하지 않고, 이러한 에어드랍은 인식을 높이기 위한 초기 단계의 코인들이 사용을 하게 되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공식 출처에 대한 통지 없이 유튜브, 텔레그램, 블로그만을 통해서도 어떤 행사도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를 항상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봤을 때 이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면 근처에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아이오타가 트리니티 지갑 해킹 취약점 버그 패치를 발표했습니다. 네, 아이오타 개발자들은 160만 달러, 하나로 약 18.9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월 14일 트리니티 월렛 해킹에 책임 있는 버그 패치를 성공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네, 아이오타의 상태 페이지에 따르게 되면 아이오타 팀은 공식적인 아이오타 암호화폐 지갑인 트리니티 지갑과의 취약점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트리니티 취약점을 수정했다. 우리는 여전히 네트워크를 완전히 다시 작동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해킹에 대응하여서 최종 거래 인증을 담당하는 아이오타의 코디네이터 노드는 추가적인 자금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다고 하네요. 네, 러시아는 거대 광물 기업 자산 거래 플랫폼 및 연동 토큰 발행을 승인했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가 거대 광물 생산 기업 노르니켈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광물 거래 플랫폼 및 광물과 가치를 연동한 토큰을 발행 허가했다. 복수의 외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노르니켈은 이제 글로벌 최대 팔라듐 및 정제 니켈 생산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앞서 지난 12월 노르니켈은 디지털 광물 거래 플랫폼 시범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네, 노르니켈 판매부는 5분의 1 상당의 광물이 당시 시범 테스트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번 프로젝트에는 영국과 러시아 등 국가의 다른 투자자들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질랜드 소재 브로커리지 플랫폼은 입출금 방식에 암호화폐를 추가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네, 한 외신에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계좌에 의심스러운 대상 표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한 크립토 뉴스에 따르게 되면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현지 은행의 암호화 자산 계좌 보유 금액 그 고객을 의심스러운 대상으로 표기하는 제안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네, 이와 관련해 러시아 RBC 통신은 중앙은행이 돈 세탁 대응 법안인 375-
CP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비록 해당 개정안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수정안 발표만으로도 업계의 경각심을 일으킬 만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안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네, 전날보다 10포인트 내린 49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에서 중립 단계로 다시 하락을 했는데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49 참 높지 않은 지수인데요. 네, 과연 2월 달이 끝나기 전 다시 한번 70, 80, 90까지 가는 그날이 다가오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많은 하락을 했죠. 2.01% 하락하면서 1140만 원대. 이더리움이 지금 0.36% 하락하면서 30만 3천 원대. 리플 XRP가 3.64% 계속해서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344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5위의 비트코인 SV의 경우는 5.98% 다시금 반등을 하면서 36만 3천 원대를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62.6%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